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구면 통해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온 예병구 멘토입니다. 지금 제가 2월달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게 3월장, 4월장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다. 이 얘기 드렸었는데 3월장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좀 드렸구나, 유용한 얘기를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죠. 그죠? 제 자랑입니다. 결국은 제 자랑인데, 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4월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2대 준비되어 있어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여러분들 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유턴하려고 차를 유턴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자, 뒤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이 쫙 오면서 차를 들이받으면서 이제 좌회전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죠. 그죠?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 빨리 배달을 다녀야 되니까. 제가 그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빨리 구호 조치를 해드리고 그분을 병원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보험회사 쪽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2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라는 문화. 그죠?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하자는 그 문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죠? 진짜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 빨리 배달을 가요.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자, 이분은 진짜 목숨을 잃을 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먼저 했는데, 이제 경찰분 오시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오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분들 오고 난 다음에,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안 듣고 그분을 그 병원에 구호 조치를 먼저 했다는 그 조금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명 경시 풍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씁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왜 드렸느냐. 결국은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여러분들도 보니까 주식 하시면서도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조금만 빠지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조금만 오르면 빨리 팔고 싶어 하시는 그런 문화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느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일맥상통하게 적용됩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빨리빨리.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자, 그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효성 ITX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추천드렸느냐 하면 2013년도 11월 6일이에요. 그죠? 2013년도 11월. 이 화면상 여기 보이시죠? 정확한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110회 방송이었어요.
거기서 효성 ITX 내일장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11월 6일 효성 IT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 11월 6일이 어딘가 하면요. 여기에요, 여기. 자, 11월 6일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11월 6일. 자, 5일, 6일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무너져요. 그죠? 올라왔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갈 종목은 갑니다. 제가 이걸 효성 ITX를 설명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신소재 개발. 즉, 가파르게 그 경사가 45도 이상을 이루면서 가파르게 가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 그게 효성 ITX, 즉 효성의 신소재 개발과 더불어서 효성 ITX의 어떤 그런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맺어지면서 그때도 올랐어요. 그죠? 그때도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 빨리빨리란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차익 실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도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또 손절을 하겠죠. 그죠? 프로그램상에서도 이게 손절이 나갔으니까. 근데 결국은 갈 놈은 간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갈 때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 붙을 만큼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 점 참고해 보세요. 이래가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횡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갑니다. 왜? 추세를 안 꺾었으니까. 그죠?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러면 개인들 못 따라 붙어요. 결국은, 자, 이 11월 6일이 언제였느냐? 언제 가격대였느냐? 그거 살펴볼게요. 11월 6일이 6,000원대 가격대였습니다. 그죠? 11월 6일 날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7일 날 매수하셨다 치더라도 6,000원대 가격대예요. 이게 2만 원 갔습니다. 2만 1,000원을 갔어요, 오늘까지. 자, 300%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죠? 6,000원대. 6,000원대 하던 종목이 2만 1,000원을 갔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몇 개월입니까? 11월, 12월, 11월 오늘 다 치더라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13월은 없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자, 3월 말까지 딱 5개월입니다. 1, 2, 3, 4, 5. 자, 딱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6,000원에서 2만 1,000원을 간 거예요. 3배를 넘게 갔습니다. 그죠? 300%를 넘게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자, 전세자금 만약에 1억이었다면 지금 3억이 된 거예요. 그럼 집 한 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차를 사려고 모아뒀던 2천만 원이 여기서 해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산차 이게 그 소형에서 준중형에서 대형급으로 딱 넘어오죠. 그죠? 대형급으로 딱 넘어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힘들어하고 빠지는 걸 못 견뎌하고 올라오는 걸 못 참아낸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대박 플랫에 강조드리고 있는 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성장성을 갖춘 중소형주. 그죠? 효성 ITX 성장성 갖추고 있는 중소형주잖아요. 그죠? 이 중소형주를 뭐 하라고 얘기됐습니까? 방법론상 익절가 잡아가면서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형주가 5개월 만에 이게 나옵니까? 그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가 물론 이런 종목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 어떻게 많이 였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요. 그런 종목에 못 넣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 1억씩 넣으세요. 나눠서 넣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많이 있습니다. 나눠서 넣으라는 얘기를 해요. 나눠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종목이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들이 하나 나와야
적어도 1년에 몇 개씩은 나와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한 해 80%대, 90%대를 기록하고 가는 겁니다. 전체 평균 수익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 이 얘기는 그냥 이제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도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3월장, 2월달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3월장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될 시기입니다. 왜? 지금 중소형주가 먼저 가서,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끌어당길 겁니다. 자, 그 얘기 맞아 떨어졌죠. 그죠? 이제 대형주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중국,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적 얘기와 더불어 올라올 것이다. 자, 올라올 것이다. 그 얘기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2년 동안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뚫어낼 만한 모멘텀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ELS 만기 시점 도래했고, 자, 첫 번째 ELS 만기 시점도, 그러면 대형주 이제 더 이상 끄트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실적 안 좋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 저평가될 정도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주 갈 수 있는 명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소형주 강합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사가도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들 어느 정도 맞췄어요. 유럽, 미국은 이미 박스권을 다 뚫고 지금 계속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만 이 박스권 내로 싹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죠?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자, 이제 제대로 거래대금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박스권 상단이 2050을 뚫고 2100을 가고 2200을 가면, 그거는 여러분, 어느새 효성 ITX처럼 나도 모르게 가버립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북한 도발했어요. 근데도 코스피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악재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배제하고 장이 가야 될 자리에서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죠. 방향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자, 대북 리스크 있는데도 방향성을 위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장입니다.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징후가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죠? 변동성 랠리예요. 흔들어 제끼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떨어져 나가시라고. 빨리 털어내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털리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몸에 뭔가를 많이 붙이고 다니고 이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그 다음에 타블릿 PC 넣고 지갑 넣고 다 넣고 담배 넣고 뭐 다 넣고 다니면요, 무거워서 잘 못 걸어 다녀요. 이래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근데 다 털고 가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점도, 자, 적절한 비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지금도 강조 드리겠습니다. 종목, 골치 아프고 힘든 종목 있으면 빨리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4월장, 5월장이 대세 상승이 나오면 그때 내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시면 빨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첫 견입니다.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장 정리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포트폴리오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효성 ITX 같은 종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종목들 빠졌다가도 올라갑니다. 자, 수익률 보고 갈게요. 블루콤입니다. 이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와갖고 벌써 36%가 넘었었습니다. 그죠? 블루콤,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가, 길게도 아닙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지금 응용 강좌 오늘 9편인데, 응용 강좌, 2편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 트렌드 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1월 달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이만큼 갔습니다. 주가 한번 꺼트리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죠?
개인분들 못 따라가요, 이런 종목.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각기법이에요. 잡아줘 드릴 수 있는 게. 36%잖아요, 그죠? 자, LMS.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LMS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LMS가 수익률이 13%대예요. 그죠? LMS 계속 제가 얘기 드렸죠. 그때도 제가 이 응용 강좌편 하면서 자, 요거 평행 맞춰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상향 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잡으시면 된다. 자, 바이 앤 밸런싱에서 보면 여기가 매수 구간대고 여기가 매도 구간대가 오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매도 가격대도 목표가를 23,100원으로 딱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23,100원 이상 탁 올라갔다가 또 살짝 빠졌죠. 그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가 매수고 매도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늘 매수 가격대는 이렇게 차트 선을 꺼보면 차트 선 끈다고 돈 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죠. 그죠? 차트 선 더 끈다고 돈 안 받으니까 차트 선 꺼보고 가능하면 아래 구간대에서 잡으라고. 그죠? 그래서 19,500원대 그때 딱 매수를 잡아드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요거 잘 활용하시면 된다. 자, 바이 앤 밸런싱이다.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까불지 않겠습니다. 목표가 다시 목표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예각기법에서는 손절가 상향해가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AS 해야 될 게 블루콤부터네요. 블루콤이 벌써 목표가를 넘어섰어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블루콤 목표가가 22,300원이었는데요. 24,5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를 저번에 17,500원, 지금 편입가가 16,300원인데 17,500원도 이익 실현 가격이었어요. 그걸 더 상향해서 익절가를 더 높이겠습니다. 19,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요거 전략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그 다음,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지금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한미반도체. 자, 요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목표가. 자, 13,20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종가상 13,100원이었어요. 최근에 13,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목표가를 14,400원으로 상향하고, 자, 손절가. 저희 편입가가, 한미반도체가 11,700원이었는데, 손절가 1,600원이었어요. 그죠? 이제 급등 시세 나왔으니까, 자, 요거 익절가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12,200원 익절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 점, 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종목들은 빠졌다가도 갑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 이런 강한 종목군을 잡아드릴 수 있는, 자, 5개월 정도 만에 500%, 300%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 이 예각기법, 얼마나 소중한 기법입니까? 그죠? 자, 오늘도 그 예각기법의 응용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트렌드 분석입니다. 그죠? 이 트렌드를 왜 분석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렌드 왜 분석하겠어요? 쓸데없이 제가 말 만들어내기 위해서, 종목군 찾아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트렌드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 성장성을 보려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종목이 왜 빠졌다가도 올라가겠습니까? 왜 빠졌다가도 올라가겠어요? 그죠? 왜 올라가겠습니까? 성장성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트렌드, 괜히 그냥 말 만들어내려고 분석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 트렌드에서, 오늘은 게임 산업이에요. 모바일 게임 산업입니다. 그죠? 모바일 게임 산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은
첫 번째 전제 요건이 갖춰졌어요. 그죠? 뭐냐면, 스마트폰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 확산이 됐어요. 그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졌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동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이 높은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죠. 그죠? 단말기가 고사양화되었다. 그러니까 단말기 사양이 떨어질 때는 이 모바일 게임 자체가 굉장히 버퍼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접속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말기의 고사양화, 그리고 통신시설의 고사양화, LTE의 보급,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팔로미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G드래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LTE8,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전에 답답해서 못하던 그 모바일 게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접속이 되고 빠르게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의 어떤 산업성, 그러니까 산업성, 즉 성장성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모바일 게임에도 분명히 허와 실은 존재를 합니다. 허와 실은 존재를 하는데 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게임 산업은 이게 완화 쪽이 아니에요. 게임 산업 자체를 이걸 산업으로 안 봅니다. 그죠? 게임 산업을 산업으로 안 보고 게임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는가 하면 게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즉 병들게 한다. 그래서 병들게 하는 거라서 게임 산업을 규제 쪽으로 정부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 강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조금 올라오다가도 빠지고 조금 올라오다가도 빠져요. 근데 이게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조금 규제가 그래도 덜합니다. 왜? 규제 환경 자체가 이 모바일 게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젊은 층 위주, 그러니까 어린 세대층 위주의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게임은 보통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부모님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이 원활한 거예요. 왜? 부모님 명의니까 미성년자에 안 걸린다는 얘기지. 근데 PC 게임은 셧다운제라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는 제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액 얼마 이상을 못 쓰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성장에서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죠. 요게 허입니다. 그럼 실은 뭐냐? 지금 최근 들어와서 차이나머니가 급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3월 달만 해도 21조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차이나머니.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투자 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 차이나머니들,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그게 뭐냐면 의류, 그죠? 컨텐츠, 그 다음 게임입니다. 근데 컨텐츠하고 게임이 비슷한 산업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 산업군에 들어갑니다. 그죠? 유사 산업군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본다면, 지금 차이나머니가 게임 산업 쪽으로 투자를 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산업, 특히 모바일 게임 산업 쪽은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돼. 스마트폰 보급률, 즉 보급형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장성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이나머니가 지금 들어온 걸 한번 보자고요. 차이나머니 들어온 거를. 지금 보면 중국 투자자의 한국 주식 채권 보유율입니다. 지금 채권 보유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채권 보유율도 10.79에서 12.06으로 올라갔습니다. 2014년 2월 말까지. 2012년 말 기준에서 2014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주식 비중도 6.23%에서 8.29%로 급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그러면 한국 시장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CJ 게임즈, 텐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CJ 게임즈라는 CJ ENM의 자회사죠. 거기 5,3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죠? 카카오, 여러분, 토크 아시죠? 그죠? 카카오, 토크, 거기에, 지금 720억 원이 투자. 카카오도 게임 쪽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로디드 스튜디오 55억 원. 이건 뭐 금액이 작으니까 해서 넘기고요. 디샹그룹이 2012년대 아비스타에 25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아비스타 의류회사입니다. 그죠? 의류회사.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찬다는 자, 2010년도, 2004년도 전부 게임 회사에만 투자를 했어요. 아이덴티티 게임즈와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자, 이거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나머니들이 몰리는 업황군들인데 그게 게임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그래, 차이나머니들 그쪽으로 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보급형 스마트폰 쏟아져서 더 보급률이 높아진다면 자, 성장성 갖추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가 있는지를. 자, 게임 산업 중에. 자, 글자가 여러분들 작아서 하면 안 보일 거예요. 그제?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임빌, 네오이즈 홀딩스, 라이브 플렉스, 바란송 게임즈, 썬데이 토즈, 아프리카 TV, 액토즈 소프트, NC 소프트, YD 온라인, 위메이드, 컴투스, CJ ENM, KTH,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몇 가지 종목은 여러분들 딱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 이미 게임 회사들이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각기법을 녹여서 버릴 거 버리고, 자, 버려 할 건 버리고, 자, 킵 할 건 킵하고, 나중에 초이스 할 건 초이스 해봅시다. 자, 그거 알죠? 이제 여러분들 버려 이거 이제 익숙해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서 우리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주식은 재밌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그죠? 네오이즈 홀딩스. 자, 이 회사 게임 관련 산업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 산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모양을 보면 굉장히 계속 하락을 했다가, 그죠?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긴 행보 구간이 나왔어요. 그죠? 긴 행보 구간. 그리고 아직 박스권 돌파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긴 행보 구간이 나올 때는 박스권이 분명히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박스권 상단, 하단.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 명확히 보인 자리에 어떤 돌파는 아직 안 됐어요. 다시 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항아리 모양을 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죠? 항아리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래 항아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기에 기법상으로 봐도 지금 저항대 부분에 걸려서 다시 밀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버립니다. 버려! 자, 그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예요.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먹방이라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들 그 먹방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화면성으로 자기가 먹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거기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인류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보니까 일봉상 차트예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하게. 와. 여기서 약하게 올라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보가 나오죠. 그죠? 차트 좋습니다. 그죠? 차트도 좋고 성장성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모바일 게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 TV의 컨텐츠도 관련이 있어요. 컨텐츠 산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행보 구간 딱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기서 조정이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 위에서 예비군 멘토 하던데 여 위에서 이렇게 행보가 나오면 에너지 축적이라 그러던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킵 일단 해봅시다. 킵! 자,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는 벌써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넘겼다. 즉 회사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회사를 팔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뉴스와 함께 바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적이, 썬데이 토즈가 여러분 애니팡2예요. 그죠? 애니팡2와 관계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이만큼이나 올라갈 만큼 실적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음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려에 의해서 박스권, 즉 여기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깨트리고 내려오면서 추세상으로 꺾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주봉상에서는 추세가 꺾인 모습이 아닌데 주봉상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즉 이 이격도 자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도 결국은 이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예병 모멘트가 사라 그랬어요. 사지 마라 그랬어요. 사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썬데이 토즈 버려! 자, 그 다음 NC소프트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죠? 조금 전에 얘기 드렸어요. NC소프트 PC게임 쪽이 많아요. 그죠? PC게임 쪽이 많은데 모바일 게임 쪽은 거의 조금 매출이 약합니다. 그런데 PC 쪽이 강하다 보니까 자, 주가가 못 올라오는 겁니다. 늘 제한적 요소를 갖고 올라와요. 셧다운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들 있죠. 금액,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금액을 못 쓰게 하는 제도. 그 셧다운제와 금액을 못 쓰게 하는 그 규제 강화 쪽이기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 버려! 자,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컴투스. 자, 컴투스가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컴투스를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추세선을 이거 아직 못 뚫고 올라오면 강하게 못 올라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추세선 뚫었습니까? 못 뚫었습니까? 늘 밀리던 자리대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자, 여기서 또 밀렸고 또 밀리는 자리대가 있어요. 자, 요게 자연스럽게 급격히 되면서 올라오면, 물론 이게 추세가 돌파가 되면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추세선조차도 못 꺾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만 튀어났죠. 그러면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결국은, 자, 일단은, NC소프트, 무겁기도 무거워요. 엉덩이 무거워요. 그죠? 잘 못 갑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우리 성격에는 안 맞습니다. 버려! 자, 그 다음, NC소프트가 아니고 컴투스를 버리겠습니다. 그죠? 국내 최초 모바일 대장주인데 추세를 아직 못 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CJ ENM입니다. 그죠? CJ ENM. 자, CJ 게임즈에서 차이나머니가 들어왔고, 그죠? 그러면 CJ ENM, 주가 당연히 좋네요. 그죠? 박스권 돌파했고, 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죠? 자, 이 저항대 다 돌파됐고, 이제 잔뜩 지지대만 남아있고, 추세선상으로도 굉장히 강한 추세를 지금 타고 있고, 그죠?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 고점대를 다 뚫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장되고 초기에 그 고점대만 저항대 거의 그쪽 부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번 들 때 58,000원대 저항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참 밑으로 왔다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저항대를 밑으로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항이 거의 존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잔뜩 지지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CJ ENM의 기업적 윤리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CJ님이 최근에 조사받았던 게 뭡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먼저 사전 유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가치를 생각할 줄, 주주들의 어떤 고귀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기업들, 결과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 회사가 올라갈지언정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잘못 투자를 하면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J ENM은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버려! 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하이입니다. 자, 게임하이. 게임하이. 자, 이 회사는 사실은 PC게임 쪽이지 모바일 게임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톡과 연계돼서 PC게임 쪽으로 사업 전환을 살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게임, 즉, 몬이라고 해서, 포켓몬스터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피카츄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몬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모바일 게임성 좀 간단하면서도 쉽고 접속이 빠르고 그다음에 빨리 끝나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 몬 게임. 그게 조금 인기가
그리고 롤플레잉이라서 조금 인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겠다. 충분히 뚫어낼 수 있겠다. 즉 하락을 하다가 횡보가 나오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각도 추세상으로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뚫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선인 11,000원대까지 우리가 보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예각 기법은 유추 해석 금지입니다. 그런데 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요걸 확대해 볼게요. 자, 거래량이 수반된 구간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윗꼬리 달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폭들을, 자, 여기, 굉장히 크게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그 폭들, 여기를 되돌림을 줬느냐, 안 되돌려지지 않았느냐, 보면, 7,900원대 아직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반납폭, 즉 상승폭을 다 반납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 구간의 어떤 거래량으로 봐도 다시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다. 그러면 추세선을 뚫고 갈 수도 있다. 그럼 그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킵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킵이 됐어요. 그죠? 두 가지 킵이 됐습니다. 뭐 킵됐습니까? 아프리카 TV.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게임 하이. 두 가지가 킵이 된 거예요. 그럼 초이스는 언제? 자, 종목 상담이 끝나고 이 프로그램 말미쯤에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바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 행운의 당첨자 누구실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요? 예. 요 매수가는요? 18,850원에 18,850원에 15%. 15%. 예, 현대산업. 예. 29,400원에 15%. 29,400원에 15%. 또요? 또, 평화전공. 18,900원에 15%. 그거예요. 15%. 예. 그리고 또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신한지주. 신한지주 있어요? 예. 예. 신한지주가 43,750원에 15%. 43,750원이요. 43,750원에 15%. 예, 예. 예. 그럼 현금 비중이 지금 40%다, 그죠? 예, 예. 근데 이래 보면 대형주 위주고, 그죠? 예. 대형주 위주고, 15%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이번에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사다 보니까 계속 15%를 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떤 거는, 매수를 먼저 되지 않고 그렇게밖에 안 떨어져, 두 개가 아니야. 예. 예. 근데, 예. 종목은 백화점으로 늘려놓는 것보다는 이게 종목을 조금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때도 많아요. 예, 알았어요. 이제, 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반응을 봐서. 예. 반응을 봐서 조금, 갈 종목은 더 담으신다, 불타게 하신다, 이 얘기시죠? 예. 예. 일단,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종목이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괜찮았는데, 사실상 대형주가 떨어지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상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케미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운이 좋게 잡으셨는 게 가장 저점에 잡으신 거예요. 그죠? 예. 가장 저점대 부근에서 잡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점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고점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잡으셨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자, 이거를 이제 보유를 하세요. 하나케미칼은 제가 봤을 때 자, 태양광 쪽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의 치킨 게임이 조금 마무리돼가는 시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중국의 태양광 저가 업체들 몇 개가 넘어졌어요. 두 개가 그것도 큰 업체
하나는 차이나 하우리 솔라라 그래갖고, 이 업체가, 얼마 전에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그죠? 예. 네.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태양광 업체 하나가 지금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업체가 중국에서도 꽤 큰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죠? 디폴트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 들어가면 이 지금 태양광 업체들 지금 가격대 그 태양광 부품의 가격대가 살아 돌아오겠죠. 그죠? 예, 그렇겠죠. 뭐. 예, 그러면 그 치킨 게임에서 마무리가 돼갖고 가격대가 회복이 되면 이 하나케미칼이나 OCI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 매수가는 지금 잘 잡으셨어요. 어찌됐든 18,850원이면 잘 잡으셨는데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하시면 한 21,600원 선으로 잡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1,600원대 한번 잡고 가보시고, 손절가는 18,400원 잡아드릴게요. 네. 18,400원을 이게 다시 18,550원을 깨고 18,400원을 내려오게 되면요, 다시 한참 동안 치킨 게임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기를 치킨 게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저가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가격대가 쉽게 팍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태양광 부품 가격대가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자, 여기서 방향성만 명확해지면 조금 더 들고 가겠다. 그 다음에 손절하겠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손절가고 목표가 요거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하셨다가 이대로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현대산업이에요. 너무 선택을 잘 하셨어요. 너무 선택을. 자,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 즉 두 회사가 건설주입니다. 그죠? 근데 현대건설은 못 올라와요. 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이 아닌 지금 막상막하 투맨쇼의 전신이죠. 주식 승천에서 제가 뭘 강조드렸는가 하면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은 PF 잔액 대출 준 게 아니고 늘었다 오히려. 그래서 상승에 제한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ELS 상품이 존재해서 이 ELS 때문이라도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현대건설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선택하신 현대산업은 너무나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설주인데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현대산업을 주식 막상막하 투맨쇼의 전신인 주식 승천에서도 현대건설보다는 현대산업이 낫다. 해외 수주, 국내 수주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달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건설주가 살아 돌아올 때 그 얘기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현대산업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수익이 좀 애법 나셨어요. 그죠? 그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애법 나셨는데, 자, 현대산업이 왜 좋으냐?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ELS라는 연동상품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PF 잔액 대출에서도 현대산업은 PF 대출이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 살아 들어오면 이 종목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낙폭이 과했던 현대건설이 확 더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지금 위에 저항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현대산업도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일단은 의미는 없습니다. 35,200원 잡아드릴게요. 예, 35,2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28,2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자, 그거 메모 잘 해두세요. 네네. 예, 그 다음에, 평화전공인데, 저는 평화전공 개인적으로 좀 매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전공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자, 자동차, 이 평화전공이 운송장비, 즉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죠? 평화전공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자, 두 개의 쌍봉, 즉 둔각을 만들기 위한 두 개의 쌍봉이 나왔고, 그죠? 두 개의 쌍봉이 난 다음에 그대로 하락 추세를 겪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반등 주는 것은 결국은 주봉에서 둔각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의 지금 하락 추세를 살짝 속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지 때도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이 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요거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내일에도 매도하죠, 뭐. 예. 그래서 요건 매도 관점 드리고, 자,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GS입니다. 예? GS요. GS, 뭐. 요거를 한 비중 30% 한번 실어보세요. GS, 그냥, 그럼, 메인에서 말하는 거죠, GS. 예, GS, 금성. 금성이죠. 옛날 사명이 금성이잖아요. 그죠? 예, GS. 예, 알았어요, GS. 예, GS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예, 대형주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대형주를 지금 추천드리겠는데, 예. 여기 오늘 종가가 48,200원이었어요. 요거 48,000원에 이하로 해갖고, 분할로 해갖고, 비중을 30%까지 실어보세요. 네, GS요? 예, GS가 이미, ELS에서 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끄트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GS 낙폭이 너무 과했고, 그래서 목표가 52,200원 짧게 잡고, 비중 30% 실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손절가는 굳이 필요 없는데 46,000원 잡아드릴게요. 예. 예. GS 비중 30%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 예.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원래는 금융회사 쪽이 먼저 살아 들어올랍니다. 근데 신한지주, 자,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43,750원이면 이것도 수익이 앱은 많이 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딱 보이시죠? 그죠? 이거, 자, 장이 저희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 간다면 물론 이게 지금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와서 54,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자 일단은 저항대에 부딪혔다는 게 좀 찝찝하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54,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가보세요. 네. 그리고 익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보유를 하시되 익절가를 딱 잡아드릴게요. 익절가를 45,600원입니다. 예. 거기 오면 아이고 내가 좀 덜 먹었다 하고 파세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다른 분을 물어볼게. 메일유업이 어때요, 메일유업? 메일유업이요? 예. 메일유업이 지금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이거는 중국 기업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경기가 살아들으면 이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누구나가 아는 기업은 잘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메일유업은, 자, 지금 아버님도 메일유업 뭐 때문에 노리시는가 하면 지금 메일유업이 좀 빠졌는데다가 예. 중국의 어떤 분유 판매량 그다음에 중국의 분유 가격 따지면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 차라리 메일 분유 쪽보다는 일동 푸디스, 일동제약이 낫습니다. 일동제약이요? 예, 예. 예. 그렇게 참고를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내일장 공략주를 드릴 거예요. 그거 관심 가져보세요. 예. 시청 계속 하시면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내일장 공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이를 저는 초이스했습니다. 초이스했는데 이 게임 하이 가격대는요 8,200원을 잡을게요. 오늘 종가가 8,200원인데요. 자, 종가 부근으로 매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이 종가 부근이 즉 상승 구간에서의 지금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와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자, 일단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9,130원 일단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자, 의미는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 손절가 7,810원 역시 타이트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무너지면 자, 7,810원대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 지지대가 잔뜩 몰려있는 7,400원대까지도 내려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종목들은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뒤늦은 선택을 하면 절대 못 따라가시니까요.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함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냐는 판단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 잘 세우시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결코 이 시장에서 패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찾아가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 시간대 꼭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